예. 새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근데 후보들 가운데 유독 자녀 특혜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경우가 많아서 우리를 참 씁쓸하게 합니다. 그 부모 찬스 중에서도 논문 끼워주기 행태는 참 익숙한 사례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논문에 기여도 안 한 자녀 이름을 그냥 실어주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문제죠. 근데 이미 대학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해봤더니 부모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 자녀가 총 82명. 그중에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다고 해서 대학이 입학을 취소시킨 사례는 총 5명이었다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대학 다니는 성년 자녀까지 조사를 했다면 그 수는 훨씬 높았겠죠. 자,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한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그 교육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 중에 몇 개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취재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일단은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에 서울대 사례를 좀 조사해봤어요. 서울대 사례가 미성년자가 들어간 케이스가 약 60여 건이 있고 그중에 서울대 자체 조사에서 이건 부정이야, 명백한 부정이라고 판정받은 게 22건이었습니다. 그거를 좀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재밌는 것은 전부 다 이분들이 대부분 의대 교수였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또 다 100% 의대를 갔어요. 의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의대하고 의전원을 갔죠.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아니, 아빠 엄마가 교수인데 자식이 정말 그 학문에 뜻이 있어서 같이 연구했다. 이러면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기준이 된 겁니까? 부적절 사례. 예, 연구 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네가 학술적인 발전과 발견에 아주 큰 기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연구 방법에 기여를 했거나 학술적 방법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논문 자체로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두 가지 사례에서 전혀 기여가 없고 뭐 엑셀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뭐 그냥 뭐 번역했다거나 이 정도를 가지고 논문에 등재된다는 것은 약간 좀 과한 거죠. 공저자가 되긴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취재하신 사례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죠. 뭐 실명을 쓰기는 어렵고 ABCD로 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좀 저희가 말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A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농업생명과학대 A 교수. 이분이 자녀가 이제 뭐 용인 외고에 다녔었는데 자기 자녀하고 자기 또 그 자녀의 친구를 같이 동료 교수 논문에 등재를 부탁을 해요. 왜 동료 교수한테 부탁을 했냐? 이 교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내 논문에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네 이름에 좀 넣어줘. 근데 동료 교수 논문에 이름을 넣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논문 책임자는 자기인데 그냥 네가 논문 책임자로 하고 내가 책임자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난 빠져. 난 빠지고 네가 좀 해줘. 네 이름 좀 빌려줘. 동료 교수 이름 빌려가지고 세상에. 자기 자녀와 자기 자녀 또 친구를 같이 넣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서울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이 부탁을 받은 B 교수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논문 책임 저자는 자기니까 사실 자기는 이름만 빌려준 건데. 그러니까 박상규 기자가 쓴 논문인데 박상규 기자는 빠지고 난 빠진 거죠. 그 박상규 교수는 빠지고 김현정 교수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징계를 하려고 되니까 김현정만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기상천외하네요. 기상천외하네. 또 어떤 사례? 그럼 또 이제 또 서울대 또 교수가 자기 자녀하고 자기 자녀를 논문에 넣었는데 무려 3건의 논문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자기 또 학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자기 제자가 교수가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위계관계가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네 논문에 좀 넣어줘. 내 딸 좀, 내 아들 좀 넣어줘. 그리고 또 한 명이 아니라 또 두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한 명 또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야, 너도 좀 넣어줘. 그래서 막 3건의 이름을 올려둔 다음에 이게 또 다 걸립니다. 나중에. 근데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나중에 내가 부녀 관계가 들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부탁을 받은 그 교수는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나 못하겠다 이렇게는.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기준인데 그렇게 대부분 안 합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자기 자녀도 또 어디 부탁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서로 좀 뭔가 일명 그게 바로 논문 품앗이죠.
논문 품앗이.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케이스가 유사하죠. 네네. 조민 씨 입학 취소됐고 또 어머니 정경심 교수 형사처벌 받는 거 받았고 예. 이걸로 미루어 보면은 지금 밝혀진 이 케이스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A 교수, 서울대 네. 농생명과학대 A 교수 같은 경우 이 자녀가 조민 씨하고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교에 갔고 그리고 해당 논문을 가지고 의전원에 입학을 합니다. 고려대 네. 의전원에 입학을 하고 그 친구가 지금 최근에 교육부 검증에서 약간 비껴나갔어요. 왜 비껴나갔냐? 교육부가 이번에 편입학에 대해서는 의전원과 편입학에 대해서는 조사 안 했거든요. 아, 미성년만 했잖아요. 예. 아, 맞습니다. 유성견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안 걸렸는데 그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비추면 예. 고려대학교 편입학 입시를 방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업무 방해죠. 예. 그 부정한 논문을 가지고 네.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청년 의사들 모임하고 네네. 저 셜록이랑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은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요즘 이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그 의대 편입학 의혹 때문인 건데 여기도 논문 같이 썼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걸 그렇죠?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의전원 편입 때 또 활용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연구했다고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아버지 연구를 자식이 이어서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아니니까요. 정 후보자 아들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정 후보자 아들 케이스도 이제 학부생 때 좀 약간 특이하고 이례적으로 두 편의 논문에 이제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죠. 네. 물론 학교 측에서 밝힌 것은 뭐 약간의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학부생이 일반 학회지에 실릴 정도의 논문을 이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 의혹이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실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조정근 장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벌였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사실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명백하게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것은 보면 이해충돌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데 자녀가 그 병원에 그 병원장에 있는 그 대학교에 편입학을 한다거나 그게 사실 이 당시 2018년도 당시에 이해충돌 이슈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라는 교육부 공고사항이 있었던 시기예요. 바로 이 즈음이. 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 정서에 봤을 때도 좀 약간 과한 측면이 좀 있죠. 이런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아예 논문 안 봅니다. 제외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 졸업한 뒤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길이었던 그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교수 부모 논문에 기여도 안 한 자녀 이름 끼워 넣는 이 관행은 이제 사라졌습니까? 급격히 축소화돼서 미성년자들이 논문을 쓰는 사례가 통계적으로는 없어졌는데 또 신종으로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논문으로 이름을 넣지 않고 면접이라든가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내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은근슬쩍 밝힙니다. 가령 로스쿨 같은 경우에 면접 볼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아버님이 대법관이었고 뭐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데 그런 아버님을 보고 내가 법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 약자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저분의 자녀가 지금 저분의 아버님이 대법관이셨구나. 저분의 아버님이 큰 로펌에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대인 면접에선 그런 얘기 절대 못하게 돼 있는데 로스쿨은 아직 그런 게 있고 장치가 없어요? 어쨌든 꼼수가 되게 만연하죠, 사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서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런 이해 충돌의 이슈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제 문제는 대학교에서 자체 검증을 좀 제대로 하고 공정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적 순으로만 뽑으면은 요즘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좀 배려하고 여러 가지 좀 입시를 다양화하면서 좀 여러 인재를 좀 선발하는 제도가 좀 필요한데 일단은 대학교 자체에서 좀 검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좀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예. 지금 사실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공론화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셜록의 박성규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